사람의 특징이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이건 동물 같은 원초적 반응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수준까지 읽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반응할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죠. 내 몸과 마음이 그게 반응하죠. 그러면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육체 반응을 통해서 내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육체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어떻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감정을 따라 육체가 반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슬프니까 운다, 기쁘니까 웃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사실은 울면 슬퍼지고 웃으면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도로입니다. 육체 반응과 감정의 변화는 양방향의 도로예요. 독일에서 실험을 했어요. 전신 마비 환자 글쓰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필을 이빨로 물고 이렇게 알파벳을 쓰게 했어요. 또 한 그룹은 입술로 물고 알파벳을 쓰게 했어요. 근데 이빨로 물면 어떻게 돼요? 웃는 근육이 되죠. 그리고 입술로 물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모진 그런 근육 상황이 되죠. 그렇게 했더니 이빨로 연필을 문 그룹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고요. 입술로 문 그룹은 굉장히 불행감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군 포로 중에서 20명 이상이 북한에 남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상당수가 와서 공산주의를 찬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로들에게 몇 주간의 긴 공산주의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룹 리더가 되어서 이 그룹 토론을 합니다. 그룹 토론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면 그 긴 강의와 토론 과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모두가 이게 동의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문장을, 간단한 문장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쓰기만 하면 그 비누라든지 담배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이제 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전체 앞에서 그거를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사람에게는 고기를 준다든지 네일을 준다든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었어요. 이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찬양주의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그럽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싶다면 자기 성격을 고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기가 이미 그런 성격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성격은 고쳐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20 셀은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씀으로 나눈 것들을 가서 살아보고 와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걸 솔직하게 나누고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의 행동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몸의 행동을 일으켜내면 감정 변화가 따르게 되고 삶 전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20의 행동 원리입니다.